고객님, 이번 보험금 청구권 안내드립니다. 네, 얼마나 나왔나요? 이번에 지급 결정된 보험금은 1,714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1,714만 원이요? 제가 청구한 게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네, 고객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삭감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진수 씨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봄, 그가 25년 다니던 중소무역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 회사에서 격리회계 업무를 담당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그냥 나가줬으면 한다고요? 희망퇴직 신청하면 퇴직금 150% 준댔어. 안 하면 그냥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해요? 일단 뭐라도 해야지. 요즘 택배 물량 많다고 하더라. 택배요? 허리 괜찮겠어요? 몸 쓰는 거 뭐 어려워. 나 젊을 때 군대도 다녀왔잖아. 박진수 씨는 그해 6월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게 3년 후 인생 최악의 날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박진수 씨가 직업을 바꾼 직후 설계사 최 씨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최 씨, 나 이번에 회사 퇴직하고 택배 일 시작했어. 보험 쪽에서 뭐 바꿔야 할 거 있어? 아이고, 고객님 퇴직하셨군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택배 일 힘드실 텐데. 보험은 일단 유지하시면 돼요. 보험료도 그냥 내고 계세요.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직업 변경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통지 효력이 없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난 2025년 3월, 박진수 씨는 오후 배송 중에 무릎을 꿇고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씨, 이거 뭐야?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유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어요. 입원 기간만 3주, 이후 재활치료까지 하면 2달 이상 일을 못했습니다. 여보, 보험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상해보험 가입해뒀잖아요. 맞아. 그거 청구해야지. 박진수 씨는 기대가 컸습니다. 20년 넘게 납부한 보험이었고 입원 일당과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금까지 합산하면 5천만 원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한 지 2주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보험사 보상팀 이대리입니다. 이번 보험금 청구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나왔나요? 고객님, 확인사항이 있어서요. 고객님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택배 기사입니다. 3년 됐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직업 변경 후 저희 쪽에 통지를 하셨나요? 설계사한테 얘기했는데요. 최 씨한테 카톡 보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보험 설계사를 통한 통지는 법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접 알려주셨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계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약관상 통지 의무는 보험사에 직접 이행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처음 가입하셨을 때 직업 급수가 1급이셨는데 택배기사는 3급에 해당합니다. 보험료율 차이로 보험금이 약 65% 삭감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박진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수 씨는 바로 최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 왔는데 직업 변경 통지 안 했다고 보험금을 65%를 깎는다네. 나 3년 전에 택배 시작할 때 자네한테 카톡으로 알렸잖아. 고객님, 저도 방금 그 연락 받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카톡 받은 거 나도 기억하는데 내가 그냥 보험료 계속 내세요라고만 했지 보험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제대로 안내를 못 드렸네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날아가는 건데. 박진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깐 여기서 핵심 개념을 짚어드려야 해요. 도대체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뭔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요. 상해보험은 가입할 때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직업마다 부상사고 위험이 다르거든요. 사무직은 1급, 현장직이나 배달택배 기사는 3급, 고위험 직종은 그 이상으로 분류돼요. 급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달라졌는데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걸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변경 전과 후의 보험료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합니다. 둘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박진수 씨 아내 김영순 씨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여기 보면 설계사가 직업 변경 통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면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대요.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걸 계약할 때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면 나중에 그 약관을 가지고 보험금 깎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 설계사가 그 얘기 해줬나?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자고요. 박진수 씨 부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 포털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금감원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입니다. 민원 내용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처음 보험 가입하실 때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 설계사나 보험사 측에서 설명을 해주셨나요? 서면으로요? 그때 워낙 오래됐는데 서면으로 받은 기억은 없어요. 청약서에 사인하고 약관 받은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전 직업 변경하실 때 설계사에게 카톡으로 알리셨다고 하셨죠? 네, 카톡 내용 캡처도 있어요. 그 카톡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식 분쟁 조정 신청으로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박진수 씨에게 남은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 전문 조정위원이 양측 주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보험사 이의 신청. 삭감 기준이 잘못됐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검토 요청하는 거예요. 셋째, 소송. 통지 의무 미설명이 입증되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박진수 씨 부부는 보험 전문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 정리해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입 당시 통지 의무 설명 여부예요. 두 번째는 설계사에게 카톡으로 통지한 것이 유효하냐 하는 거고요. 그게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설계사 카톡 건은 쉽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상 설계사는 통지 수령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 경우 어떤가요? 이 경우는 동일 설계사고 최 설계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카톡으로 남아있죠. 다만 이건 소송으로 가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해요. 다만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 먼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면 그게 협상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감원 분쟁 조정부터 진행하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최 설계사가 당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나중에 보험사 상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카톡을 보내는 것,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고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손해인지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박진수 씨의 분쟁 조정은 접수 후 4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가입 당시 통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삭감 비율을 65%에서 30%로 줄이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박진수 씨가 최종적으로 받은 보험금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삭감 통보를 받았을 때 1,714만 원보다는 많아졌지만 원래 받아야 했던 5천만 원에는 여전히 못 미쳤어요. 그래도 1,700만 원이 3,500만 원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게요. 그냥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나머지 보험들 다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또 직업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없는지. 맞아요, 여보. 박진수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리세요. 설계사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얘기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통지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지하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 덜 삭감될 수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잃는 거예요. 셋째,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감원 전화번호는 1332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지금 바로 본인 직업이 보험에 등록된 직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직, 이직, 부업, 프리랜서 전환, 현장 전배, 이 모든 게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금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